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전 4시 52분인데요. 시장이 다행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은 확인된 걸로 보이고요. 자, 시장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자, 러시아가 실제적인 침공을 시작하면서 주식이 이제 프리장에서부터 박살이 났어요. 전날도 박살이 났는데 오늘 프리장의 가격은 정말 이제 공포 그 자체였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언제부터 시장이 올랐냐면 미국이 전쟁은 없다고 했어요. 그냥 경제 제재만 가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이제 계속 가진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에 어떠한 제재를 할지 구체적인 지금 가이드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뭐 추가적인 분쟁이나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어떻게 오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쟁은 없는 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레모네이드를 전량 매도해서 지금 테슬라로 리밸런싱을 해서 현재 테슬라를 60주 맞춰놨습니다. 60주 지금 맞춰놓은 상태고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이제 이걸 리밸런싱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올리니까 레모네이드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뭐 제가 이제 레모네이드를 다루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제가 이거를 뭐 매도했다고 해서 저를 따라 하진 마시고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와 만약에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처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제가 이제 레모네이드 이제 리밸런싱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실적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레모네이드의 고속신장, 가입자 수의 고속신장,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출시. 제가 1년 전 영상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유로 레모네이드를 삽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때부터 이제 좀 유동성이 이제 빠지면서 중소형주들이 다 같이 나락을 갔어요. 레모네이드의 실적이 그 전에는 제가 리뷰한 거 보면 알겠지만 항상 잘 나오고 있었어요. 물론 적자만 빼고요. 그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레모네이드가 빠지면은 그 전에는 이제 레모네이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을 할 때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그 중소형주 다 같이 무너진 장이에요. 회사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빠지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레모네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중소형주는 최소 50%에서 보통 뭐 이제 70% 정도 이제 주식이 가격이 빠졌습니다. 뭐 오픈도어든 뭐 나노 디멘션이든 뭐 이제 다 빠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레모네이드를 매도를 안 하고 추가 매수로 대응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중소형주만 오르는 장이 오니까. 왜 국내장도 코스피가 좋은 장이 있고 코스닥이 좋은 장이 있고 번갈아 가며 오듯이 뭐 언젠가는 이제 중소형주가 또 이제 이끄는 그런 장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했던 건데 실적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든 펀더멘털이 깨졌습니다. 레모네이드에서. 이번에 마케팅비를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가입자 수가 6만 명 늘은 게 일단 저는 충격이었고요. 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3분기에 심지어 가입자 수 신장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 레이시오가 지금 86%가 나왔잖아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뭐 70%대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말하기를 뭐 이해할 수 있는 범주기는 해요. 주식이 렌털스 보험이 있고 홈오너 보험이 있고 펫 보험이 있고 라이프 보험이 있고 이제 카 인슈어런스가 있어요. 이 모든 상품 하나하나의 로스 레이시오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레모네이드가 이거를 번들로 2개 이상 가입을 하면은 보험료를 할인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험 상품이 많아지면서 이게 보험이 하나하나 이제 제 가격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로스 레이시오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보험을 번들로 했을 때 할인을 하니까 로스 레이시오가 올라가는 대신에 고객 수가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로스 레이시오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레모네이드에서 변명을 하는 걸로 들리냐면 지금 이 번들 할인으로 인해서 로스 레이시오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번에 가입자 수 신장이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일단 오늘 장 끝나면 어닝콜이 있죠. 거기서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이유로 레모네이드를 이제 매도해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아니었죠. 어제는 이제 20% 가까이 빠졌고 사실 실적 자체가 20%나 빠질 건 아니었다. 다만 지수가 빠지면서
겨박제로 이제 좀 낙폭이 컸다 해서 시장에 반등이 오면은 상당수는 회복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따라 레모네이드가 이제 반등을 이제 많이 했죠. 지금 이게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20%였는데 지금 일단 마이너스 1.26%까지 회복을 했는데, 한 마이너스 10%인가 11%인가 이제 회복한 시점에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7%까지 맞아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왜 테슬라 마이너스 7%가 왜 매력적이냐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사태에서 빅테크들 있죠.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큰 낙폭으로 빠졌던 게 사실 테슬라예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어서 사고 싶은데 현금이 얼마 없었어요. 현금이 얼마 없어가지고 일단 가진 현금으로 7%에서 사고, 레모네이드가 한 10% 정도 말아 올릴 때 테슬라가 마이너스 5%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시 옮겨 담았습니다. 그렇게 옮겨 담아가지고 테슬라를 이제 60주를 맞춰놨다. 일단 저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 테슬라로 밀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을 할 때 항상 내 계좌 잔고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황을 일단 우선씩 깔아야 돼요. 자, 일단은 원자재 ETF를 볼게요. 원자재 ETF를 보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뭐 신고가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정말 많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이제 공급난이 더 악화가 되겠죠. 러시아에서 이제 원자재가 또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게 지금 이제 선반영 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진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근데 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ETF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일단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원자재 뭐 관련주, 뭐 알코아 이런 그룹, 알루미늄 회사죠.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그동안 좋았어요. 남들 다 힘들어 죽을 때 얘네는 이제 좋았죠. 아무튼 원자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전쟁을 안 해도 저는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경제 제재는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수출하는 원자재, 그리고 산유국이잖아요. 러시아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류가 이제 막히면서 이제 공급난이랑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이제 더 심화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레모네이드를 인플레이션에도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경우는 사실 원자재를 이 가격에 사는 건 추격 매수예요. 근데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은 이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금리를 또 공격적으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경제 제재하면서 돈이 또 어떻게 계속 돌고 돌아야 되는데 좀 막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고 할 때 그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을 들고 있어야 사실 마음이 편해요. 테슬라가 제가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차값이 이제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근데 테슬라가 인플레이션에 강한 이유는 뭐냐면, 그 원가가 상승한 거를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한테 떠넘겨도 지금 이제 차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에 그래서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이런 너무 매력적인 가격까지 다른 주식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슷하게 빠졌으면은 굳이 레모네이드를 팔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와서 저는 이제 리밸런싱을 진행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제가 뭐 장을 지켜보다가 순간 충동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테슬라가 이 가격이면은 뭐 아무리 세게 물린들 1년이면 일단 포워드 P가 74로 오는 기업이니까 뭐 같은 성장률을 보인다고 할 때 2년만 기다리면 P가 30까지 내려가요. P 30이면은 애플하고 같은 P인데 애플 PR보다 테슬라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설사 아무리 물려도 2년이면은 내가 산 매수가가 온다. 이런 생각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저는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아무튼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저는 이제 더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고,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원자재 ETF나 원자재 관련 주식은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다. 근데 테슬라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이고 현금 흐름도 좋고 흠잡을 데 없는 주식인데, 한 가지 흠이 있죠. 다만 주가가 비싸다는 게 한 가지 흠입니다. 빅테크 중에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 멀티플은 테슬라가 지금과 같은 연평균 뭐 40-50% 성장을 해준다면 2년이면 본전이 오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지표가 회복되면은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아예 투자를 놓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레모네이드 기업에 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트래킹을 해왔고, 일단 로스 레이시오가 일단 70%대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자 수가 고속 신장하는 모습, 그리고 적자 가이던스를 좀 낮춰서 불릴 때,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가뜩이나 시장이 어려운데 에비타 마진을 이제 마이너스 70밀리언이었나요? 적자폭을. 이걸 내놓는 거는 좀 오바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런지는 이해는 가요. 가입자 수 신장률을 유지시켜야 레모네이드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34밀리언의 홍보비를 때려 부었음에도 고속 신장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레모네이드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려면 일단 가입자 수 회복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고비를 늘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레모네이드는 제가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실적 발표 이런 것들, 그리고 뉴스가 있으면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표, 일단 로스 레이시오 70%대, 그리고 가입자 수 고속 신장, 그리고 에비타 개선, 이 세 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했을 때 저는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이번 실적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좀 이어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처음에 원칙을 정해놓고 이거 하나씩 계속 봐주다 보면 사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제 원칙에 부합하면서 이제 기업이 신장을 해오다가 하필 또 증시상이 이런데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좀 유감입니다. 저도 좀 레모네이드에서 손해를 지금 많이 봤고, 지금 한 790만원, 780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경험이고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시장에 붙어 있으시면은 어차피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느꼈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중소형주나 레모네이드에 너무 큰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손절을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입장이 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 포트폴리오의 10% 비중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저는 이게 부캐였죠, 레모네이드가. 근데 주캐가 뭐 레모네이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좀 대답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이란 거는 이제 너무 상대적인 거니까 자기가 굴리는 자금하고 뭐 추가 매수 여력,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 이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말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일단은 저는 원칙대로 매매를 해서 이번 손실에 대해서 일단 후회는 없습니다. 제 과거 영상 보면은 애초에 제가 정한 그런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홀딩을 했던 거고, 이번에 그게 깨졌기 때문에 깨진 동시에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테슬라가 내려왔으니까 옮긴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현금을 다 때려 부은 시점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절을 하고 현금을 절대 안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팔고 나면은 어쨌거나 리밸런싱이에요.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억울하기 때문에 저는 리밸런싱만 하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아무튼 뭐 일단 시장이 반등했으니까 레모네이드 그래도 프리장 때 20%에서 지금 20%나 올랐죠. 뭐 일단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뭐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면은 뭐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는 그냥 원칙대로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레모네이드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뭐 투자를 이어나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뭐 실적 리뷰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트래킹하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자, 이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일단 미지수예요. 미지수이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분할 매수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버드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